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대동단결하라. 대동여론도 진행을 맡은 장혜라입니다. 대동여지도는 김정호, 대동여론도는 김정호. 네, 대동여론도 김정호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뛰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흑톤 피부를 자랑하시는, 그래서 더 이 순간이 자랑스러운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과 오늘도 뜨거운 이슈 좀 다뤄보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. 대동여론도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?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사회에 따라서 또 현실에 꼭 필요한 법이 정말 많구나.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은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겠다,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 법과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대동여론도를 함께하면서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시간, 김정호의 여론 들여다보기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어본 주제는 뭐냐. 최근 정말 뜨거운 이슈였고 또 관련 법안도 정말 급박하게 추진이 돼서 얼마 전에 저는 와, 이렇게 흔쾌하고 통쾌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나?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경우 쉽지 않죠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어려운 이 법안이 그렇게 됐어요. 바로 교권보호사법입니다.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명 교권사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본래 법안명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고요.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국민적인 이슈였던 만큼 제적 286인 중 찬석 286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. 네, 일명 교권사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, 김정호 변호사님? 교권의복사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, 교원지휘법, 교육기본법, 초등, 중등 교육법,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말합니다.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고 또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한편 민원을 교장, 교감이 대응을 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법 내용만 또 들어보면 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법 통과 후에도 또 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. 왜 법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또 집회가 있었을까요, 변호사님?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무고를 못 막는다라는 것입니다. 네. 교권보호 사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아동복지법 17조 제5항에 보면 정서적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. 그리고 교사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또 개정이 돼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, 또 이것을 막아주지 못한 시스템, 결국 자신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교사가 명을 달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최근에는 또 교사를 괴롭히는 부모라는 뜻의 이 괴물 부모라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. 이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의 사례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또 보니까 뭐 자녀에게 교실에 몰래 녹음 장치를 가지고 가게 한 부모도 있었고요. 네. 받아쓰기에 틀린 것을 표시했더니 네. 뭐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 빚금 주지 마라. 아이폰 쓰지 말아달라. 왜 아이폰 사달라고 한다. 진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정말 그야말로 괴물 부모라는 용어가 딱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이런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야 문제를 알아요.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첫 번째로 저는 학교에 대한 불신, 네.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보는 인식이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, 네. 그리고 저출산 이런 사회적 배경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이제 학부모가 교육에 대해 서비스로 바라보는 그 관점 때문에 어느 정도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. 최근에는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네네. 자기 자 힘들게 낳았고 그리고 힘들게 길렀다.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을 해달라. 이런 인식. 그런데 본인 정작은
고의적으로 독재적으로 이렇게 네. 하는 이중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. 그래서 교권보호사법이 잘 안착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.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네. 신뢰를 높이는 이게 먼저 필요하겠죠. 맞습니다. 더불어 교장,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의도적인 무관심과 네. 책임 회피가 이어지지 않도록 또 학교 현장 관리 감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. 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대동단결하는 우리 대동여론도 김정호. 오늘은 교권보호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.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방 쐐기 네 주시죠.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음의 병을 얻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어떤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 관심과 케어가 더 필요한 아이들을 교사 혼자 감당해내야 되는 현실에 괴물 부모들의 공격도 막아내야 하는 실정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 교사 판단하에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즉시 분리하고 또 아이는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거나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해서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교사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교사는 교육자지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가나 상담사가 아닙니다. 맞습니다. 저 같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적합한 시스템을 구안하고 실현한다면 행복한 학교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어찌 그렇게 다 옳은 말씀만 하시는지. 네, 정말 김정호 변호사님이 이 현실의 시급한 현안들을 대변을 해주고 또 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. 자,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? 네. 자, 대동. 여론